시장의 고점을 미리 예단하지 마라. 그래서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SOC가 뭐냐면 도로, 철도, 터널, 공사를 갖다 SOC, 사회 간접 투자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건설주가 좋아? 그럼 건설하면 뭐가 필요해? 캐터필러? 그럼 두산 인프라코어나 이런 종목이네? 신문에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어떤 뉴스가 그 관련주 샀더니 딱 꼭지인 경우 많죠.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당장 딱 사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서구예요. 오늘 투자자분들 어떤 분들은 웃고 어떤 분들은 울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금 계실까 좀 궁금하네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거래소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내려가고, 이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다 가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대형주 단위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소위 동생들이 또 가는 흐름이 또 나타날 거거든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풀어볼까요? 대표님 가끔 보면은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 증시, 특히 미국 증시 흐름 보시고 네. 종목이나 업종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 같던데 네.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 방송에서도 제가 미국 차트를 보여주면서 미국 사이트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이 종목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꽤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죠?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기업의 이익이 해외 쪽에서 많이 일어나야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팔릴까요? 시장, 경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소비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누구도 무시를 못하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 동향 이런 부분에서 먼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먼저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소위 껌 하나 히트 쳐봐요. 그런데 인구의 절반만 그 껌 하나씩만 씹어서 돈을 벌더라도 엄청난 액수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특히 미국의 경기 동향 그리고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면은 기업 실적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 그리고 업종 섹터를 선정을 할 때 미국이 이런 쪽으로 방향을 기울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들 종목 업종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 종목을 선택하고 찾아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업 비밀일 수도 있겠는데 이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 연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방법론이요? 네. 그거 영업 기밀이죠. 근데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오랜 경력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종목을 찾고 이렇게 투자 대상을 찾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또 풀어드릴게요. 질문 하나 하면은 신문에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어떤 뉴스가 그 관련주 샀더니 딱 꼭지인 경우 많죠. 많죠. 네. 다 올라가 있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여기에서 경제 동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진 뒤에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뉴스는 실적이 다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 뉴스를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신문보다 먼저 소위 이러한 이슈를 캐치해서 투자하는 것이 수익의 비결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가 바로 내일 모레 나올 것처럼 미국에서 떠들어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면서 코로나 피해주로 매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소위 산업재 섹터라고 해서
우리 공장도 셧다운이라 해서 공장 문 닫는 경우 많이 있죠. 확진자 생기면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사회 간접 투자, SOC라고 하죠? 정부에서 발주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이 SOC, 사회 간접 투자란 무엇이냐? 도로 건설, 교량 건설, 다리요. 다리. 그리고 터널 건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노무자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죠. 노동력을 갖다 쓰면서 돈을 주니까. 그런 상태에서 SOC 투자가 가능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니까 미국 시장, 좋네. 어떤 종목이 좋아? 하면 멋있죠. 이 종목이 좋더라 이거죠. 제가 이런 상상을 계속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캐터필라를 제가 예전에 주식 이슈 시간이나 주도주를 잡아 시간에도 비슷한 맥락의 저점 잡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추적해 나갔는데 최근의 흐름 보시죠. 전 고점을 강하게 소위 갭으로 빡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세 전환이라고 하죠.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무척 큰 거예요. 그런 점에서 괜찮네 하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이런 종목들, 건설주죠. 이들 종목들이 최근에 며칠 동안 많이 올라오네. 내가 생각하는 국가에서의 사회 간접 투자, 바로 이 부분과 그리고 그동안 미뤘었던 건설, 이 부분이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고 발주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업종 섹터 뭘까? 캐터필라 관련주죠. 건설에 꼭 필요한 기계들. 한번 화면 볼게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과거 코끼리차라고 했어요. 어른들은요. 굴삭기죠. 굴삭기. 터널을 뚫을 때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이렇게 다질 때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부분. 지게차, 무거운 물건, 철근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길 때 바로 이러한 기계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계가 필요해서 이들 종목군들의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보니까 캐터필러가 좋아? 야, 그러면은 뉴스나 신문에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관련주는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후가 바뀔 수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뉴스에 나오기 이전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미리 사놓고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장비 업체 두산 인프라코어가 1위 기업이고요. 미국에서 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두산 밥캣,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것이 중장비 업체들이고요. 그 이외에 부품줄들도 있고 그들 종목은 좀 가볍긴 한데 우선은 이렇게 대표 종목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세요. 네, 중장비 업체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또 그 중에서 가장 탑픽 종목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종목이 3개, 탑픽, 삼을 만한 종목이 3개이긴 하지만 그 중에 저는 현대건설기계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가 흐름도 제일 좋고요. 이 회사,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이라고 아시죠? 과거에는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중공업 안에 하나의 자회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할해서 하나의 종목으로 따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또 선거가 또 몇 개 있죠? 예, 서울과 부산. 선거 앞두고 정부에서 발주 또 많이 해요. 그런 수혜도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슈 부분에서 또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두산중공업, 제가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예, 저희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이서구, 두산중공업 다 아실 텐데,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해서 두산중공업을 키우는데 뭐를 팔아요? 다 팔죠. 두산 자회사들.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M&A 매물로. 그런데 현대건설기계가 산업은행과 함께 인수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흐름인데요. 산업은행과 같이 하는 파트너라면
국가에서 어디 손을 들어줄까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PD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수대상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탑이에요, 우리나라.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현대건설기계인데 1위에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흡수 압박하면 갑자기 쾌파가 훅 늘어나는 거죠. 매출 증대 효과가 엄청날 거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라든가 미국 쪽에 또 강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시너지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요새 뭐 수소 경제 많이 얘기하죠. 이 종목 역시 현대차와 협업을 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로 해요. 수소 연료전지 건설기계 이 연구로 같이 만들겠다 마우스를 체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가 또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탑픽으로 바로 이 현대건설기계를 뽑겠어요. 그럼 주가 흐름 잠깐만 볼게요. 주가 흐름 보면은요, 진폭이 큽니다.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간중간. 근데 그때 저점대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 고점대인 3만원 부근에서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코로나 문제로 한번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해소 분위기 있어서 다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기대, 여러 가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대감에 의한다면 이 3만원대는 다시 돌파하면서 연중 고가 행진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조언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당장 딱 사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전문가인데요, 최소한 2번 이상 분할 매수를 해요. 그것도 언제? 눌릴 때, 주요 매수처에서. 그런데 왜 지금 얼마라고 얘기 안 해줘? 아, 그거는 요새 시황이 급변하니까 그날 시황에 따라서 매수 흐름이 달라요. 즉 매수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중간중간 무료 회원께도 이러한 우리 VIP 회원뿐만이 아니고 무료 회원께도 문자를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아시죠 다 010 여기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를 주시면 무료 회원 가입해서 문자를 드리니까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어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이렇게 혼조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울고 웃는 투자자가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다 제자리 차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도 힘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가실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르시는 거 아시죠? 도움 많이 되셨다고 믿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